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싸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해적 케이블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 초 세계 경제 뉴스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메타가 5개 대륙을 연결하는 무려 5만 킬로미터짜리 해적 케이블을 직접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완공되면 지구 역사상 가장 긴 해적 케이블로 기록될 초대형 프로젝트죠. 이름하여 프로젝트 워터웍스. 메타가 소셜미디어 회사인데 왜 바다 밑을 직접 파겠다는 걸까요? 아마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초로 단독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인 패스트넷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에서 아일랜드까지 이어지는 이 케이블 하나의 전송 속도가 HD 영화 1250만 편을 동시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이미 전 세계 30개가 넘는 해적 케이블에 투자해왔고 현재도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해저망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뉴스들에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해적 케이블의 절반 이상을 이미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직접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공용망을 빌렸던 회사들이 이제는 수십조 원을 들여 직접 바다 밑을 파고 있는 겁니다. 시장조사기관 텔레지오그래피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이 빅테크들이 해적 케이블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만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투자 뒤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 한 가닥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이죠. 구리, 강선, 금속 소재 없이는 단 1m의 케이블도 만들 수 없습니다. 빅테크들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 그 케이블 안에 들어간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조용히 함께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재 공급망 한복판에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적 케이블 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어떻게 국내 소재 기업들에 직접 연결되는지 그 숨은 고리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아직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종목 7개를 공개합니다. 이 흐름을 지금 놓치신다면 앞으로 수년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해적 케이블이 이토록 뜨거운 투자처가 된 걸까요? 단순히 빅테크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인터넷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대부분 하늘 어딘가에서 오겠거니 생각하시죠? 위성이나 기지국에서 전달되는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는 차갑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 깔린 해적 케이블을 통해 흐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미국 어딘가에 있는 서버에서 태평양 바닥을 가로질러 한국까지 도달한 데이터입니다. 해적 케이블은 쉽게 말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바닷속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속도로에 전례 없는 수준의 교통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AI 때문이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4대 빅테크가 2026년 한 해만 AI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금액이 약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싱가포르 한 나라의 연간 GDP와 맞먹는 돈을 단 1년 만에 AI 인프라에 쏟아붓게 됐다는 겁니다. 이 투자의 핵심이 바로 데이터 센터이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해적 케이블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수백 대의 서버가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 속도가 0.001초라도 느려지면 AI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곧바로 매출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은 기존 통신사의 공용망을 빌려 쓰는 것을 포기하고 직접 전용 해적 케이블을 깔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데이터만 다니는 전용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메타의 프로젝트 워터웍스, 아마존의 패스트넷이 탄생한 배경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수요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해상 풍력과 에너지 전업반입니다. 바다 위에 세운 풍력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해적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현재 여러 나라를 해적 케이블로 연결해 전력을 공유하는 아세안 파워 그리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해적 케이블 시장 규모만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11조 원을 투입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올해 본격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수요와 에너지 전환 수요가 동시에 터지면서 해적 케이블 시장은 지금 2개의 엔진을 동시에 달고 가속하는 중입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이 성장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됩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놓고 봐도 2032년까지 약 20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립니다. 일반 전선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3%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해저 케이블은 연평균 10%에서 30% 이상 성장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나라는 어디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강력합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이 무려 73%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73%라는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27%를 유럽, 일본,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나눠가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아시아 해저 케이블 시장을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의 퇴장입니다. 원래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에는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를 펼치며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싸게 깔아주겠다며 시장을 넓혀가던 중국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결정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의 해저 케이블 사업 참여를 사실상 차단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가 지나가는 해저 케이블을 적대 세력이 깔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중국이 강제로 퇴장당하면서 생긴 거대한 빈자리가 고스란히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리적 이점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짜리 케이블을 배에 실어 나르는 운송비가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유럽에서 오려면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며칠이면 도착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건 당연하고 납기 준수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것이 대만에서 10번 입찰에 10번 전부 수주하는 기적 같은 기록이 만들어진 결정적 배경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쏟아지는 신규 수주 릴레이입니다. 올해 한국 전선 기업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수주 소식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만 해상풍력 2단계 프로젝트에서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1월에는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프로젝트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본토에서도 수조 원 규모의 계약들이 쌓이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입찰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동시에 초대형 수주 폭탄이 쏟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투자 논리가 등장합니다. 수주가 늘어나면 케이블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케이블 생산량이 늘어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 수요가 폭발합니다. 구리, 강선, 금속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납품 물량이 함께 급증하는 겁니다. 완성품 기업들이 주목받는 동안 그 뒤에서 조용히 돈을 버는 소재 공급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7종목의 핵심 투자 논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해저 케이블 시장이 왜 폭발하는지, 왜 한국이 그 중심에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이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왜 소재 기업들이 숨은 수혜주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구조를 케이크처럼 층층이 쌓인 구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안쪽 중심부에는 전기를 실제로 전달하는 도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리입니다. 고순도 구리선이 촘촘하게 묶여서 전기의 통로가 됩니다. 이 구리 도체의 품질이 곧 케이블이 얼마나 멀리, 얼마나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해저 케이블 한 가닥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짜리 케이블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톤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층에는 절연체가 감싸고 있습니다. 구리가 흘려보내는 강력한 전기가 바닷물로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이죠. 그리고 그 바깥을 감싸는 것이 강선입니다. 바닷속 엄청난 수압, 조류, 어망에 의한 충격, 심지어 상어가 물어뜯는 것까지 막아내야 합니다. 이 강선층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 케이블이 30년 이상 바닷속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가장 바깥층에는 방수와 부식 방지를 위한 최외피가 감싸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저 케이블 하나를 만들려면 구리, 강선, 절연 소재, 금속 외피 소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들의 공급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케이블, 제조사라도 단 한 가닥도 만들 수 없습니다. 수주가 쌓이면 쌓일수록 소재 주문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이것이 소재 기업들이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골드러시의 교훈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금광 열풍이 불었을 때 실제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러 간 광부들이 아니었습니다.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청바지, 삽을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든 내리든 광부 수가 늘어날수록 곡괭이 수요는 반드시 늘어났으니까요. 지금 해저 케이블 시장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누가 케이블을 만들든 수주 물량이 늘어날수록 구리와 강선과 금속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매출은 반드시 증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장은 케이블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만 눈이 쏠려 있습니다.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주가 실제 생산으로 전환되는 2026년과 2027년 소재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오면 이 기업들의 실적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이 구간을 놓쳤다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완성품 기업들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동안 소재 기업들은 아직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7종목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투자 대상이 될 종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종목 모두 정상 거래 중이며 우리는 각각의 투자 논리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풍산은 한국 비철금속 소재업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구리와 황동을 비롯한 다양한 비철금속 소재를 생산해 국내외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국내 신동시장에서 이구 산업과 함께 양강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이 단순한 구리 가공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오늘 소개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풍산에는 두 개의 강력한 사업 엔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동 사업입니다. 구리를 가공해 판재, 봉선, 리드프레임 소재 등을 만들어 전선업체, 전자부품업체, 자동차업체 등에 납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즈니스 구조가 등장합니다. 풍산의 신동 사업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제품 판매 가격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매출 증가로 직결되는 겁니다. 현재 구리 가격은 3분기 평균 대비 3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 상승분이 고스란히 풍산의 실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엔진이 방산 사업입니다. 풍산은 소구경에서 대구경까지 군용 탄약과 추진 화약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탄약 전문 방산 기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탄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글로벌 재무장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풍산의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55mm 대구경탄과 사거리 연장탄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방산 수출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소재 수에 방산 성장까지 더해진 이중 성장 엔진을 가진 기업입니다.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는 지금 이 순간 구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미국 내 구리 선매입 움직임이 급격히 가속화됐고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구리 가격의 구조적 상승 국면을 선언하며 향후 12개월 목표 가격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수록 구리 수요가 늘어나고 구리 수요가 늘어날수록 풍산의 실적이 개선되는 강력한 구조적 연결, 고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해저 케이블 성장 사이클과 구리 슈퍼 사이클이 동시에 시작되는 매우 드문 순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한 가닥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이 상상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100km짜리 해저 케이블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약 300에서 500톤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LS전선이 미국에 짓고 있는 해저 케이블 공장 하나만 해도 연간 수천 톤의 구리를 소비하게 됩니다. 대한전선, 가온전선까지 합치면 국내 전선업체들의 구리 수요는 매년 수만 톤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풍산은 이 수요를 직접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전선업체들이 해저 케이블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 풍산의 구리, 도체 주문이 쏟아지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풍산의 기술력입니다. 해저 케이블에 들어가는 구리는 일반 구리와 다릅니다. 고순도 무산소동이라는 특수 구리가 필요한데 이 제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풍산과 이구산업 단 두 곳뿐입니다. 즉, 해저 케이블 시장이 성장하면 풍산의 고부가 구리 제품 수요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독점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국내 비철금속 양강체제로 구리 시장 독점 구조예요. 둘째, 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로 고순도 무산소동 주문 급증합니다. 셋째, 구리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넷째, 방산 사업으로 이중 성장 엔진 확보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구리 슈퍼 사이클 본격화 기대돼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한국 해저 케이블 숨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한국 해저 케이블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한국 해저 케이블 숨은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선제입니다. 한국선제는 1974년에 설립되어 1995년 코스닥에 상장된 선제류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 철강 제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이 종목을 이해하려면 먼저 앞에서 설명해드린 해저 케이블 구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리도체 바깥을 감싸는 절연층, 그리고 그 외부를 단단하게 보호하는 강선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강선층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아모링 와이어입니다. 아모링 와이어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바닷속 수압, 해저 지형의 마찰, 어선의 닷줄, 심지어 상어가 물어뜯는 것까지 30년 이상 견뎌야 합니다. 이 모든 외부 충격과 압력으로부터 케이블 내부를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는 강선이 바로 아모링 와이어입니다. 해저 케이블 한 가닥에 수십 가닥의 아모링 와이어가 촘촘히 감겨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이 소재의 품질이 곧 해저 케이블의 수명과 내구성을 결정합니다. 30년 이상 바닷속에서 버티는 해저 케이블의 비결이 바로 이 아모링 와이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국내에서 이 아모링 와이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국선제입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 전문 분석 자료에도 아모링 와이어는 깊은 바닷속 수압이나 다양한 형태의 외압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는 선제로 국내에서는 한국선제가 유일한 기술 보유 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국내 해저 케이블 생산이 늘어나는 한 아모링 와이어 납품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선제로 주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독점 구조입니다. 이 독점 구조가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LS전선의 수주 장호가 6조 2천억 원을 돌파했고 대한전선도 3조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주 물량이 케이블 생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2026년과 2027년 아모링 와이어 수요는 수주잔고 규모에 비례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대형 케이블 기업들이 생산량을 끌어올릴수록 한국선제 주문이 쏟아지는 구조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니 단가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국선제 종속허 회사 한선엔지니어링은 개장용 피팅과 밸브를 생산합니다. 이 제품들은 정유 플랜트와 에너지 시설에 납품되는 고부가 산업용 부품입니다. 본업인 선제 사업의 안정성에 더해 에너지 플랜트 부품 사업까지 영위하는 복합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되면 에너지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한선 엔지니어링의 플랜트 부품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한국선제의 주가는 해저 케이블 국내 독점 소재 공급자라는 강력한 포지션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완성품 케이블 기업들이 주목받으며 주가가 크게 오른 뒤 그 소재를 독점 공급하는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해저 케이블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선제의 독점 구조가 시장에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주가 재평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해저 케이블 한 킬로미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아모링 와이어는 평균적으로 약 3에서 5톤입니다. 100km짜리 케이블이라면 300에서
500톤의 아모링 와이어가 필요한 겁니다. LS전선이 미국 버지니아에 짓고 있는 해저 케이블 공장은 연간 약 2,000km의 케이블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연간 6,000톤 이상의 아모링 와이어가 필요합니다. 대한전선의 해저 2공장, 국내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까지 합치면 향후 3년간 국내 해저 케이블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아모링 와이어는 수만 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선제 단 한 곳뿐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아모링 와이어 국내 유일 기술 보유 기업으로 독점 구조예요. 둘째, LS전선, 대한전선 수 주잔고 10조 원 돌파로 물량 폭발 예상됩니다. 셋째, 경쟁자 부재로 단가 협상 우위 확보 가능해요. 넷째, 한선 엔지니어링 플랜트 부품 사업으로 이중 수혜 구조입니다. 다섯째, 해저 케이블 독점 공급자 가치 재평가 국면 진입 기대돼요. 세 번째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KBI 메탈은 1987년에 설립되어 1994년 코스닥에 상장된 비철금속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면 왜 해저 케이블 시장의 성장이 KBI 메탈의 실적에 직결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KBI 메탈의 핵심 사업부인 메탈 사업부는 전선 제조용 동롯들을 전문으로 생산합니다. 동롯들한 전선을 만들기 위해 구리를 가늘고 길게 뽑아낸 구리 막대입니다. 쉽게 말해 전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재입니다. 해저 케이블의 핵심 도체인 구리선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 동롯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KBI 메탈이 가진 결정적인 경쟁 우위가 등장합니다. KBI 메탈은 전선용 동롯들을 생산하는 SCR 라인과 JCR 라인을 동시에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SCR과 JCR은 동롯들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인데 각각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특성이 다릅니다. SCR 방식은 연속 주조합연으로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JCR 방식은 품질이 보다 균일하고 정밀한 소재 생산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곳은 전국에서 KBI 메탈이 유일합니다. 37년간 국내 중소 전선업체들에게 동롯들을 독점 공급해온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선 시장이 성장하면 KBI 메탈의 납품 물량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KBI 메탈의 전선 사업부입니다. KBI 메탈은 베트남의 현지 전선 제조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고압 케이블선과 통신선을 직접 제조해 현지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동남아시아 아세안 파워 그리드 프로젝트의 수혜를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소재를 공급하고 베트남에서 케이블을 만들어 납품하는 투트랙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 해저 케이블 시장과 동남아 전선 시장의 동시 성장 수혜를 한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독특한 포지션입니다. KBI 메탈의 주가 반응 패턴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해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KBI 메탈 주가는 하루 만에 22% 이상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수입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자 또다시 10%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구리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KBI 메탈의 비즈니스 모델이 구리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직접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면 동롯드 판매 가격이 오르고 매출이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KBI 메탈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은 국내 해저 케이블 수주 장호가 실제 생산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LS전선의 동해시 공장이 풀가동에 들어가고 대한전선도 신규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동롯드 주문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 주문은 국내 유일의 SCR, JCR 동시 생산 기업인 KBI 메탈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리 슈퍼사이클, 해저 케이블 수주 실적화, 아세안 전선 시장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하는 지금 KBI 메탈은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발견하지 못한 숨은 강자입니다. 해저 케이블 생산에 필요한 동롯드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100km짜리 해저 케이블을 만들려면 약 400에서 600톤의 동롯드가 필요합니다. LS전선 미국 공장이 풀가동되면 연간 약 10,000톤 이상의 동롯드가 필요하고 대한전선 해저 2공장까지 합치면 연간 2만 톤 가까운 동롯드 수요가 생깁니다. KBI 메탈은 이 수요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SCR, JCR 동시 생산 국내 유일 기업으로 독점 지위예요. 둘째, 해저 케이블 수주 실적화로 동롯드 주문 폭발 예상됩니다. 셋째, 베트남 전선 법인 보유로 아세안 시장 직접 수혜 구조예요. 넷째, 구리 가격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다섯째, 구리 슈퍼사이클과 해저 케이블 성장 이중 수혜 기대돼요.
네 번째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HD 현대그룹 계열의 전력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변압기, 차당위, 배전반, 에너지 저장 장치 솔루션까지 스마트 에너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분리 독립해 현재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저 케이블 스토리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등장하는 걸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해저 케이블로 전기를 보내고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변압기와 전력 변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이 고속도로라면 HD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는 그 고속도로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되는 핵심 설비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가장 뜨거운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 터진 역대급 수주 소식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 회사와 765kV급 초급 변압기 및 리액터 총 24대를 공급하는 무려 2,778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창사 이래 단일 계약 기준 최대 수주 기록입니다. 765kV급이란 미국 내 최대 전압 사양으로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 첫 수주도 또다시 765kV급 초고압 변압기로 약 98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가로 따냈습니다. 미국 전력망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초고압 기간 송전망 프로젝트에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2026년 수주 목표를 약 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1천억 원으로 공시했습니다. 매출 목표는 4조 3,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가이던스조차 보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증권가는 실제 매출이 4조 8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도 25%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산 배전 변압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이미 28%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초급 변압기 부문도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덕분에 변압기 납기만 최대 30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가격 인상 협상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놓칠 수 없는 모멘텀입니다. 이 사업의 변환 설비 관련 예산만 약 4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국내 HVDC 변압기 국산화 사업의 핵심 참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주전에서 가장 유력한 기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수주를 따내는 동안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까지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해저 케이블과 변압기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바다 밑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지나 전기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전기를 육지의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반드시 변전소를 거쳐줘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에서 나온 전기의 전압을 전력망에 맞게 변환해주는 설비가 바로 변압기입니다. LS전선이 미국에 짓는 해저 케이블 공장 옆에는 반드시 대형 변전소가 함께 지어집니다. 이 변전소에 들어가는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대한전선의 해저 2공장,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저 케이블이 깔릴 때마다 그 양쪽 끝에 변전소가 생기고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이 성장하면 변압기 시장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HD 현대그룹이라는 강력한 배경과 함께 글로벌 수주 모멘텀, 국내 국책 사업 수혜까지 3박자가 맞아떨어진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미국 765kV급 초고압 변압기 연속 수주 성공했어요. 둘째,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계약으로 실적 가시성 확보입니다. 셋째, 한국산 배전 변압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달성했어요. 넷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변환 설비 유력 후보입니다. 다섯째, 해저 케이블 증설마다 변압기 수요 동반 성장 구조예요. 다섯 번째 종목은 재룡산업입니다. 재룡산업은 전력선 비접촉 간접 활선 자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가기관 전력망 건설을 위한 핵심 전력망 구축에 사용하는 500kV HVDC 금구류 개발을 완료한 기업입니다. 여기서 HVDC 금구류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HVDC는 초고압 직류 송전을 의미합니다. 해저 케이블로 장거리 송전을 할 때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죠. 금구류는 이 HVDC 케이블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각종 철물 부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저 케이블이 육지로 올라와서 전력망에 연결될 때 케이블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지지하는 모든 금속 부품들입니다. 재룡산업이 가진 HVDC 기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500kV HVDC 애자장치 전력선과 중성선입니다. 둘째, 500kV HVDC
스페이서 댐퍼 3B와 6B입니다. 셋째, 500kV HVDC 알루미늄 파이프식 조립식 점퍼 장치 등입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동해선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500kV HVDC 송전선로 핵심 전력망 구축에 사용되는 필수 부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프로젝트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바로 이 HVDC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호남 지역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저 케이블로 끌어와 수도권으로 보내는 이 프로젝트는 전체 예산만 11조 원이 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해저 케이블이 육지로 올라오는 지점마다 재룡산업의 HVDC 금구류가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산 해저 케이블의 자국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새 규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의 해저 케이블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가 통신용 해저 케이블을 대상으로 하지만 업계는 중국산 장비와 기술 배제라는 안보 논리에 따라 나온 조치인 만큼 HVDC 전력용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미국 내 다른 인프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HVDC 전력용 해저 케이블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육상으로 전력을 이송하는 핵심 설비로 통신용 케이블보다 기술과 설치 난도가 높고 가격도 수배 이상 비싼 고부가 제품입니다. 중국이 배제되면서 생긴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재룡산업의 HVDC, 금구류 수요도 함께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재룡산업 주가는 미국 중국산 해저 케이블 차단 소식이 나온 날 하루 만에 13% 이상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이 연결고리를 빠르게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룡산업의 또 다른 강점은 국내 전력망 사업에서의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동해선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에서 핵심 금구류를 납품하며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해저 케이블만 까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이 육지로 올라와서 기존 전력망과 연결되는 수십 개의 접속점이 생기고 각 접속점마다 수백 개의 금구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전체로 보면 수만 개의 금구류가 필요한 대규모 물량입니다. 재룡산업은 이미 동해선 프로젝트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서해안 프로젝트에서도 최우선 공급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이 커질수록 그 케이블을 지지하고 고정하는 금구류 시장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중심에 재룡산업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500kV HVDC 금구류 개발 완료로 기술력 검증받았어요. 둘째, 동해선 수도권 송전선로 핵심 금구류 납품 실적 보유입니다. 셋째, 미국 중국산 배제 정책으로 한국 기업 수혜 구조 형성됐어요. 넷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공급사 유력 후보입니다. 다섯째, 해저 케이블 증설마다 금구류 수요 동반 성장 기대돼요. 여섯 번째 종목은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1947년 국내 순수 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전선회사로 2023년 매출 1조 4,98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선산업의 효시이자 LS전선의 자회사로 중저압 케이블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중인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 국내 3위급 업체입니다. 가온전선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현지화 전략 강화입니다. 가온전선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타보로시에 위치한 배전 케이블 생산법인 LSCUS의 지분 100%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가온전선은 미국 내 현지화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가온전선은 현재 미국 내 태양광 발전 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며 이를 전력청 전력망 및 플랜트 분야로 확장해 갈 계획입니다. 2025년 매출 목표를 2조 5천억 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67% 증가한 수치입니다. 북미 시장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목표입니다. 둘째, 해저 케이블 시장 신규 진출입니다. 가온전선은 모회사 LS전선의 기술력과 협력을 기반으로 초고압 케이블 사업을 강화하고 해저 케이블 시장에 신규 진출할 예정입니다. LS전선은 이미 대만에서 10번 연속 해저 케이블 수주에 성공하며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미국 버지니아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가온전선은 이 LS전선의 기술력을 이전받아 해저 케이블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LS그룹 내에서 가온전선은 중저압 케이블 전문 기업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지만 향후 해저 케이블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셋째, LS전선 확장의 직접 수혜입니다. LS전선이 미국과 유럽에서 해저 케이블 수주를 늘릴수록 가온전선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LS전선의 사업 목적에 해상풍력 및 에너지 관련 사업의 투자 운영 기술 개발을 추가했고 자회사인 가온전선도 같은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사업이 확장되면 가온전선이 그 밸류체인에서 역할을 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온전선의 주가 모멘텀도 강력합니다. 최근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를 기록하며 주가가 반등 양상을 보였고 증권사 리포트는 동종 업계 대비 낮은 PER과 PBR 수준을 언급하며 저평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미 현지화 확대와 수출 증가 그리고 해저 케이블 신사업 기대감이라는 세 축이 함께 작동하며 주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이 미국에서 확보한 LSCUS 법인은 단순한 배전 케이블 생산 기지가 아닙니다. 미국 동부 전력망의 핵심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해 있어 향후 미국 동부 해안에서 진행될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배전망 구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LS전선이 버지니아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가온전선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배전 케이블 공장을 가진 구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로 육지까지 온 전기를 최종 수요처까지 배분하는 배전망에 가온전선의 케이블이 연결되는 완벽한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LS전선이 미국에서 수주하는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마다 가온전선의 배전 케이블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해저 케이블이 육지로 올라온 후 수도권 각지로 전력을 배분하는 배전망이 필요한데 이 배전망 구축에 가온전선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대한민국 최초 전선회사로 77년 역사와 기술력 보유했어요. 둘째, 미국 배전 케이블 생산 법인 100% 인수로 현지화 완성입니다. 셋째, LS전선 기술 이전받아 해저 케이블 시장 신규 진입 예정이에요. 넷째, 2025년 매출 목표 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 목표입니다. 다섯째, LS전선 해저 케이블 확장에 직접 수혜 구조 형성됐어요. 일곱 번째 마지막 종목은 LS에코에너지입니다. LS에코에너지는 1996년 베트남의 LG비나 케이블 법인을 설립하며 동남아 전력 인프라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2005년 LS그룹 편입 이후 LS비나 케이블로 사명을 변경했고 2023년 사명을 LS에코에너지로 변경하며 케이블 본업에 더해 에너지 밸류체인 확장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1위 전선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매출의 30%는 북미와 유럽 수출이 차지합니다. LS에코에너지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유는 해저 케이블 사업 본격화입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정부의 승인 절차는 완료됐으며 현재는 말레이시아 정부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베트남 국영 에너지 서비스 기업 페트로 베트남의 해상에너지 전문 자회사 PTSC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공장 건설과 품질 테스트를 거쳐 약 4년 후 첫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해상풍력 발전 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싱가포르로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베트남은 자국에서 발전한 해상풍력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해 LS에코에너지도 현지 국영기업과 전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는 아세안 파워 그리드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자로 자리 잡는 겁니다. LS에코에너지의 두 번째 성장 축은 히토류 사업입니다. 베트남 호찌민 생산 법인의 히토류 금속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히토류 금속은 로봇, UAM, 전투기, 풍력터빈,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연구 자석의 핵심 원료로 미래 전략 산업 전반에 활용됩니다. 전 세계 공급량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국내도 대부분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전력 개발을 위해 해상풍력 발전 목표량을 확대했고 광물 탐사 개발 가공 및 사용에 대한 계획을 승인해 2030년까지 연간 200만 톤의 히토류 원석을 채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의 사업 기반을 두고 있던 LS에코에너지는 이번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현지에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S에코에너지의 실적도 폭발적입니다. 2025년 매출 9,601억 원, 영업이익 668억 원, 순이익 48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 10.5%, 영업이익 49.2%, 순이익 37.1% 증가한 수치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영업현금 흐름도 전년 대비 4배 넘게 개선됐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이 실질적인 현금 창출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LS에코에너지 대표는 현재의 성장 흐름이 유지될 경우 2026년 매출 1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저 케이블 등 고부가 가치 사업과 핵심 전략 물자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포지션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해상풍력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4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발전량을 베트남 국내에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에 수출하는 전력 수출국이 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 인프라가 해저 케이블입니다. 베트남에서 싱가포르까지 약 1000km 해저 케이블을 깔아 전력을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현지 1위 전선 기업으로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공급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베트남 1위 전선 기업으로 현지 시장 장악했어요. 둘째, 페트로베트남과 해저 케이블 조인트 벤처 설립 추진 중입니다. 셋째, 베트남 싱가포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핵심 공급사 유력해요. 넷째, 히토류 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공했습니다. 다섯째, 2025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저 케이블 관련 핵심 종목 7개 전부 말씀드렸어요. 풍산, 한국선제, KBI메탈, HD현대일렉트릭, 재룡산업,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첫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잘 쓰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개 종목이 전부 동시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먼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나중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자금을 3등분해서 나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첫 번째 1천만 원은 이번 주 안에 매수하고 두 번째 1천만 원은 일주일 뒤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세 번째 1천만 원은 호재 뉴스가 나올 때 추격 매수하는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물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소재주와 완성품 기업을 구분해서 투자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 풍산, 한국선제, KBI메탈은 소재 공급 기업이고 HD현대일렉트릭 재룡산업,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는 완성품 또는 시공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재 기업은 완성품 기업보다 주가 반응이 늦게 나타나지만 한번 터지면 더 오래 갑니다. 완성품 기업은 수주 뉴스가 나올 때 빠르게 반응하지만 단기 등락이 큽니다. 제 추천 조합은 소재주 둘과 완성품 기업 하나를 섞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풍산, 한국선제, 가온전선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구리 가격 추이를 주목하세요. 풍산과 KBI메탈은 구리 가격과 직접 연동됩니다.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날, 이 두 종목도 함께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구리 수입 규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체크하시고 그날 매수 기회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입찰 일정을 추적하세요. 이 프로젝트는 올해 안에 본격 발주됩니다. 발주 공고가 나오는 날 관련 주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특히 재룡산업과 HD현대일렉트릭은 이 프로젝트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입찰 소식만 나와도 주가가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의 공장 가동 일정을 주목하세요. LS전선 미국 공장은 2027년 준공 예정이고 대한전선 해저 2공장도 비슷한 시기에 가동됩니다. 이 공장들이 가동을 시작하면 소재 주문이 본격적으로 쏟아집니다. 공장 준공 뉴스가 나오기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관련 소재주에선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하더니 미리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하세요. 해저 케이블은 중장기 테마입니다.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유할 각오로 투자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30% 정도가 적당하고 30% 도달하면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을 체크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 가온전선과 LS에코에너지는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사주는 종목은 단기 등락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날을 체크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 폭발, 해상 풍력, 확대, 아세안 파워 그리드까지 모든 미래 인프라가 해저 케이블로 귀결되고 있어요. 메타, 아마존, 구글이 18조 원을 쏟아붓는 이 시장에서 구리와 강선과 금속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조용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완성품 기업들이 뜨겁게 달아오른 지금 소재 기업들은 아직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해저 케이블 시장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소재주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진짜 큰 그림을 보려면 완성품 기업들, 그러니까 LS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노리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야 이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타이밍이 정확히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해저 케이블 시장의 전체 판도와 완성품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숨겨진 진짜 수혜주까지 모두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내용과 연결하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게 완성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세요.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정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LS전선이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단순히 케이블만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부터 자재 조달,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혼자 책임지는 방식으로 따낸 계약입니다. 게다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직전에 수행했던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2차까지 연속으로 수주하면서 글로벌 경쟁사들을 완전히 제쳐버렸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무려 10회 연속 수주라는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역사에 없던 기록을 세웠습니다. 10번 입찰에서 10번을 전부 가져온 겁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네로라 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정면 경쟁에서 말이죠. 유럽 본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년 넘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독점하던 시장 한복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짜리 계약을 따내자 유럽 언론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안방을 한국에 내줬다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초대형 모멘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국책 사업의 입찰 공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서해 먼바다의 해상풍력 단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까지 연결하는 초대형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로 수조원 규모입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동시에 수주 폭탄이 쏟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뉴스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도 핵심 종목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LS전선만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숨은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에도 경제 뉴스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저는 이 기업들을 자세히 분석해봤고 명확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AI부터 해상풍력까지 전 세계 에너지 혁명의 모든 길이 결국 해저 케이블로 통하는 이유,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국내 핵심 종목 5개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왜 지금이 해저 케이블 투자의 골든타임인지 먼저 이 시장의 실체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인터넷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늘에 떠 있는 위성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는 하늘이 아니라 차갑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 깔린 해저 케이블을 타고 흐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도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태평양 바닥을 가로질러 한국까지 온 겁니다. 해저 케이블은 쉽게 말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바닷속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속도로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AI 때문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려면 수백 대의 서버가 실시간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해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짓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해저 케이블입니다. 기존의 공용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빅테크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각자의 전용 해저 케이블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저 케이블 수요가 폭발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상 풍력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가져오려면 반드시 해저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대만은 2035년까지 해상 풍력을 원전 20개 분량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미국도 2030년까지 원전 30가의 분량의 해상 풍력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해저 케이블 시장 규모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030년까지 약 2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뜨거운 이유가 바로 국내입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 입찰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아십니까? 서해 먼바다의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의 해저 케이블로 육지까지 끌어오는 국책 사업입니다. 규모만 수조 원에 달해요. 해외 수주가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규모 사업까지 동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도 명확합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비 2배 이상 커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성장의 속도입니다. 해상 풍력 설치는 이미 시작됐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전 세계 딱 6곳뿐입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끝없이 늘어나는 구조. 이것이 지금 해저 케이블 시장이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한국이 이 시장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지정학적 흐름이 작동하고 있어요.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전선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가 지나가는 통로이고 국가 간 전력을 연결하는 에너지 동맥이에요. 만약 적대 세력이 이 케이블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빼가거나 물리적으로 훼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전체의 통신과 전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저 케이블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 기업들의 해저 케이블 사업 참여를 사실상 차단하는 규정을 채택한 겁니다. 저가 공세로 아프리카, 동남아, 남태평양까지 바닷속 영토를 넓혀가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제로 퇴장당했어요. 단번에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의 판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미국은 자국 생산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공장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에요. 유럽 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지만 너무 멀고 비쌉니다. 대만까지 케이블을 실어 나르려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해요. 일본은 자국 시장 외에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 보안 문제가 없고 기술력은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시아 시장과의 지리적 거리는 압도적으로 가까워요.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 능력은 중국보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더 큰 기회의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미국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시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어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에너지부 보조금과 버지니아 주정부 지원을 합쳐 총 약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했어요. 미국에 진출한 글로벌 전선 기업 중 최대 규모의 지원입니다. 미국이 직접 돈을 내면서 한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한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수주 잔고도 그 결과를 증명합니다. 2026년 기준 LS전선의 수주 잔고는 10조 원을 돌파했어요. 수주 잔고란 이미 계약을 따냈지만 아직 납품하지 않은 물량입니다. 앞으로 몇 년치 일거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증권계에서는 LS그룹의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만든 기회를 한국이 완벽하게 낚아챈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유럽이 100년간 쌓은 독점 체제를 단 15년 만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결정적인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기술력입니다. 해저 케이블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고부가 가치인 분야가 있어요. 바로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입니다. 왜 직류냐고요? 전기를 먼 거리로 보낼 때 교류 방식은 손실이 큽니다. 반면 직류는 한 방향으로 쭉 흐르기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를 보내도 손실이 거의 없어요. 바다 건너 전기를 보내려면 반드시 직류 방식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직류 케이블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해요. 전압을 52만 5천 볼트까지 끌어올리는데 케이블이 타버리지 않게 하는 절연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가진 기업이 전 세계에 딱 6곳 뿐입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예요. 거기에 더해 강원도 동해시 공장에는 아파트 60층 높이에 달하는 초대형 수직 압출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타워가 필요할까요? 케이블을 바닥에 누인 상태로 뽑으면 중력 때문에 찌그러져요. 하지만 꼭대기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뽑아내면 완벽한 원형이 유지됩니다. 이 타워가 높으면 높을수록 냉각 시간이 길어져 품질이 더욱 균일해져 봐요. 이 설비 덕분에 생산 능력이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대됐고 유럽 기업들이 뒤에서 기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턴키 솔루션입니다. 턴키란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준다는 뜻이에요. 케이블만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계, 제조, 선박으로 운반, 바다의 포설, 매설,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혼자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한 곳에 맡기면 모든 게 해결돼요.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글로벌 전력 회사들이 이 원스톱 서비스에 열광하는 이유예요. 유럽 기업들도 턴키를 하긴 하지만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고 의사 결정이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실행력이 있어요. 대만 10연속 수주의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기는 지리적 이점입니다. 해적 케이블은 무게가 상상을 초월해요. 수백 킬로미터짜리 케이블을 배에 실어 나르는 운송비가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대만까지 가려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해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고 인도양을 건너야 겨우 도착합니다. 그런데 한국 동해에서 대만까지는 며칠이면 가요. 가격이 저렴한 건 당연하고 납기 준수도 훨씬 쉽습니다. 바로 옆집 수준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 2026년 현재 한국은 글로벌 해적 케이블 빅4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수주 잔고 10조 원이 쌓였고 미국 공장까지 짓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수혜를 누가 받느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투자 대상이 될 종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5종목은 모두 정상 거래 중이며 각각의 투자 논리를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 네트웍스입니다. 이 종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LS 네트웍스. 이름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이 속한 그룹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바로 LS그룹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해적 케이블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LS전선이 바로 이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예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LS전선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직접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LS전선의 폭발적인 성장 과실을 주식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LS그룹 상장 계열사들을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LS네트웍스는 그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이를 증명합니다. LS전선이 미국 공장 1조 원 투자를 발표했을 때 LS네트웍스는 수일 만에 두 자릿수 강세를 기록했어요. 말레이시아 수주, 대만 연속 수주 같은 빅뉴스가 나올 때마다 LS그룹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됐고 LS네트웍스는 그 흐름에서 빠지지 않고 함께 반응했습니다. 시장이 LS전선의 수혜를 LS그룹 전체로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떨까요? LS전선에는 지금 동시다발적인 초대형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은 2027년 완공을 향해 공사 중이고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국책사업은 올해 상반기 입찰 공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대만 2단계 해상풍력 사업에서 2035년까지 발주될 해적 케이블만 3조 원 규모입니다. 동남아 각국에서도 아세안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이슈 뉴스 하나하나가 LS그룹 전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됩니다. 증권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KB증권은 2026년에도 LS전선의 실적 개선과 수주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고 LS그룹의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실적 성장이 숫자로 확인되는 시점마다 그룹주 전체 매수세가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LS네트웍스의 주가는 LS그룹의 해적 케이블 성장 스토리를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대장주인 LS가 먼저 강하게 반응하면 뒤이어 LS네트웍스 같은 그룹 관련 상장주들로 자금이 흘러오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선도주가 달리면 후발 관련주들이 뒤따르는 이 흐름은 주식시장에서 오래된 공식이에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비상장 LS전선의 성장을 직접 조화로 받는 상장 그룹주예요. 둘째, 미국 공장 완공,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 초대형 모멘텀 대기 중입니다. 셋째, 대만 3조 원 동남아 연속 수주로 LS전선 실적 급증 예상돼요. 넷째, LS그룹 2026년 영업이익 30% 이상 증가 전망입니다. 다섯째, 해저케이블 성장 스토리, 아직 주게 충분히 미반영된 저평가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해저케이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해저케이블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해저케이블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LS전선이 왜 전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을 장악하게 됐는지, 미중 갈등이 만든 기회, 그리고 비상장 LS전선 수혜를 받는 LS네트웍스 종목까지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머지 4개 종목 분석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논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해저케이블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저케이블의 가장 핵심적인 소재 전기를 전달하는 도체로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리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초고압 해저케이블 한 가닥을 만드는데 엄청난 양의 구리가 들어가요. 해저케이블 수요가 폭발하면 구리 수요도 함께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구산업은 바로 이 구리 가공 분야에서 풍산과 함께 국내 시장을 양분하는 핵심 기업이에요. 이구산업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 원자재를 가져다가 구리, 황동, 인청동 등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납품하는 회사예요. 전선, 변압기, 전기차 부품, 반도체 리드 프레임 등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 이구산업의 소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구산업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도 같이 올려서 마진을 유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오히려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구리 시장에는 대형 이벤트들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수입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자 유럽 중개 업체들이 미국으로 구리를 쏟아붓고 있고 미국 내 원자재 비축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실제로 지난해 구리 가격이 최고치를 돌파했을 때 이구산업 주가는 하루 만에 22%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구리 가격 하나에 이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종목이에요. 그리고 구리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만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서버보다 전기를 훨씬 많이 소비해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폭발하면서 전력망 확충이 필수가 됐고 전선과 변압기에 들어가는 구리 수요가 동반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양은 내연 기관차의 4배에 의해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수록 현대차 공급망에 배터리 단자와 리드 프레임 소재를 납품하는 이 구산업의 수혜도 함께 커집니다. 삼성 SDI를 포함한 국내 배터리 대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날 때마다 이 구산업의 소재 납품 물량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예요. 월가에서는 이미 이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구리 부족 사태를 경고하면서
구리 가격의 구조적 상승 국면 진입을 선언했어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닥터코퍼의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구리가 경기의 방향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지표라는 의미예요. 구리 가격이 오르면 이구 산업에 돈이 몰리고 구리 수요가 늘어도 이구 산업이 수혜를 받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구리 수요 증가로 직결되고 그 끝에 이구 산업이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해저 케이블 핵심 소재 구리 가공 국내 양대 기업이에요. 둘째, 구리 가격 상승 시 제품 가격 전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보유했습니다. 셋째,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 경신 시 하루 22% 급등 실적 있어요. 넷째,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확대로 구리 수요 구조적 증가 중입니다. 다섯째, 골드만삭스 구리 슈퍼사이클 진입 선언으로 중장기 수혜 예상돼요. 세 번째 종목은 재룡 전기입니다. 이 종목을 이해하려면 먼저 해저 케이블 시스템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로 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가 하나 있어요. 전기를 교류에서 직류로 그리고 다시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변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설비, 바로 변압기입니다.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총 11조 원이 투입되는 이 초대형 국책 사업에서 해저 케이블만큼 중요한 것이 변환 설비와 변압기예요. 호남권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서해 바닷속 케이블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 과정에서 전기를 올바른 형태로 바꿔주는 변압기 없이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케이블이 고속도로라면 변압기는 그 고속도로를 들어가고 나오는 톨게이트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설비예요. 재룡 전기는 바로 이 변압기를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아폰스 변압기, 일반형 변압기, 배전반 특수 변압기 등을 생산하며 국내 전력 인프라에 꾸준히 납품해 온 전력기기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국내 시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재룡 전기는 미국 발전소에 변압기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의 전력망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30년에서 40년이 넘은 노후 전력망이 전국에 깔려 있어요.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고 해상풍력 확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변압기 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변압기 납기가 수년씩 밀리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될 정도예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 변압기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내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대형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압기 업계 전반이 수혜를 받는 구조적 성장 국면이에요. 국내에서도 강력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내년 상반기 입찰을 준비하면서 변압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주로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같은 대형 변압기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반응했고 이 흐름이 재룡 전기 같은 중소형 변압기 전문 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형주가 먼저 달리면 중소형 관련주들이 뒤따르는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에요. 결정적인 투자 포인트는 저평가입니다. 재룡 전기는 변압기 테마가 뜨거워질 때마다 강하게 반응하면서도 평소에는 시장의 레이더 밖에 있는 종목이에요. 미국 납품 이력과 국내 전력 인프라 수혜 포지션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서도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입찰 공고가 현실화되는 순간 변압기 관련주 전체에 자금이 쏟아질 것이고 재룡 전기는 그 흐름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변압기 전문 기업으로 해저 케이블 필수 설비 공급해요. 둘째, 미국 발전소 납품 실적 보유한 글로벌 레퍼런스 기업입니다. 셋째, 미국 변압기 수요 폭발로 업계 전반 수혜 중이에요. 넷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입찰 공고 임박으로 국내 모멘텀 강력합니다. 다섯째, 대형주 대비 저평가 중소형주로 테마 부각 시 탄력 좋아요. 네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이 종목을 이야기하려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구조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정부가 11조를 투입해 추진하는 이 초대형 국책 사업에서 해저 케이블만큼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바로 전기를 보내기 전에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받는 쪽에서 다시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변환 설비와 변압기입니다. 변환 설비 관련 예산만 무려 4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케이블을 까는 것만큼 그 전기를 올바른 형태로 바꿔주는 장비도 초대형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일진전기는 이 시장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인 HVDC 변환용 변압기 국산화 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할 때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과 함께 단 4개사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어요.
전국에서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이 수십 곳인데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개발 파트너로 딱 4개사만 선택했고 일진 전기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관련주가 아닙니다. 정부가 직접 검증하고 선택한 기술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핵심 설비인 새만금에서 서화천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SPC, 즉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 SPC에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과 함께 일진 전기가 참여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책사업의 실행 주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계획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사업 구조 안으로 들어간 기업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과의 연결고리도 강력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분할된 전력기기 전문 기업으로 미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내며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 일진 전기는 바로 이 HD 현대일렉트릭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사실상 같은 테이블에 앉은 파트너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달릴 때 같은 사업 구조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재 일진 전기는 시장에서 국책사업 참여의 실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HVDC, 변압기 국산화 4개사 선정이라는 뉴스가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재료를 아직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어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입찰이 본격화되고 SPC가 실제로 출범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 기업의 이름이 시장에서 훨씬 크게 부각될 겁니다. 지금은 재료가 있는데 시장이 아직 모르는 구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점의 기회예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HVDC, 변환용 변압기 국산화 4개 사선정 확정입니다. 둘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SPC 참여 기업으로 실행 주체 지위 확보했어요. 셋째,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업 파트너입니다. 넷째, 변환 설비 예산 4조 8천억 원 규모로 초대형 시장이에요. 다섯째, 국책사업 참여 실체가 주게 아직 미반영된 저평가 구간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종목은 한국선제입니다. 이 종목이 왜 해저 케이블 투자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해저 케이블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단순히 구리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닷속 수압과 외부 충격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하는 보호층이 필요합니다. 이 보호층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바로 아모린 과이어예요. 아모린 과이어는 해저 케이블 가장 바깥쪽을 감싸는 강철 선재입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수압을 견디고 선박이나 닻에 의한 외부 충격을 방어하며 설치 과정에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장 강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해저 케이블이 아무리 좋아도 아모린 과이어가 없으면 바닷속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린 과이어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딱 한 곳뿐입니다. 바로 한국선제예요. 한국선제는 아연도금 철선, 스테인리스 강선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선제 전문 기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 해저 케이블용 아모린 과이어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5천억 원 규모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 아모린 과이어를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입 장벽입니다. 아모린 과이어는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천 미터 깊이의 수압을 견뎌야 하고 부식에 강해야 하며 동시에 유연성도 확보해야 해요. 케이블 포설 과정에서 굽혀지고 꺾이는 과정을 견디려면 강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져야 하거든요. 한국선제는 이 기술을 수십 년간 축적해왔고 현재 국내 유일의 아모린 과이어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해저 케이블 제조사들이 케이블을 만들려면 한국선제에서 아모린 과이어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LS전선이 대만에서 10회 연속 수주를 따내고 말레이시아에서 연속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그 케이블을 감싸는 아모린 과이어는 한국선제에서 나갑니다. LS전선의 수주 잔고 10조 원이 쌓일 때마다 한국선제의 납품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리고 지금 더 큰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국내 해저 케이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2025년까지 서해안 해상 풍력을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2040년까지 유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에 한국 선제의 아모린 과이어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이 2030년까지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모든 케이블에 아모린 과이어가 들어가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수록 한국 선제의 수출 물량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선제의 또 다른 강점은 다각화된 사업 구조예요. 아모링 와이어 외에도 자동차 부품용 스테인리스 강선, 건설용 아연 도금 철선 등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해저 케이블 테마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촉매가 되면서도 기존 사업이 탄탄한 기반을 받쳐주는 구조예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첫째, 해저 케이블 필수 소재 아모링 와이어 국내 유일 생산 기업입니다. 둘째, 한국전력 5천억 원 규모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유일 공급사예요. 셋째, LS전선 수주 잔고 10조 원 증가 시 직접 수혜받습니다. 넷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본격화 시 국내 수요 폭발 예상돼요. 다섯째,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 34조 원 성장으로 중장기 수혜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저 케이블 관련 핵심 종목 5개 전부 말씀드렸어요. LS 네트웍스, 이구산업, 재룡전기, 일진전기, 한국선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첫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쓰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개 종목이 전부 동시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먼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나중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자금을 3등분해서 나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가능 자금이 3천만 원이라면 첫 번째 1천만 원은 이번 주 안에 매수하고 두 번째 1천만 원은 일주일 뒤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고 세 번째 1천만 원은 호재 뉴스가 나올 때 추격 매수하는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고점에서 물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국책 사업 일정을 주목하세요. 해저 케이블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촉매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입찰 공고가 나오면 주가가 움직여요. SPC 설립이 확정되면 또 움직입니다. 실제 발주 공고가 나오고 사업자 선정이 시작되면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이 일정들을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시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포지션을 잡으세요. 세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5개 종목 중에 어느 하나가 대장주가 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LS 네트웍스가 그룹주 대장이 될 수도 있고 한국선제가 소재주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 3개에서 4개 정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안전해요. 제 추천 조합은 이렇습니다. 그룹주 중 하나, 소재주 중 하나, 장비주 중 하나 이렇게 3개를 골라서 3등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LS 네트웍스, 한국선제, 재룡전기 이 3개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섹터가 먼저 터지든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주목하세요. 같은 호재가 터져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주가 탄력이 훨씬 큽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개 종목 중에서 재룡전기, 일진전기, 한국선제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즉 주가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변동성도 크다는 점이에요.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해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LS전선 수주 뉴스를 추적하세요. LS전선이 새로운 해외 수주를 발표할 때마다 관련주 전체가 동반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LS전선 공식 홈페이지나 공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수주 뉴스가 나오는 날 관련주를 매수하시면 단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요. 6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구리 가격을 모니터링하세요. 이구산업 같은 구리 관련주는 구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LME 구리 선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고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날 이구산업을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구리 가격과 주가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요. 7번째 마지막 투자 전략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하시고 그 수익률에 도달하면 일부는 반드시 익절하세요. 예를 들어 플러스 30% 오르면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유하는 식으로 수익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욕심이에요. 플러스 50% 올랐는데 100%를 기다리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일부라도 챙기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30년까지 3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갈등으로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국내 초대형 국책 사업까지 겹쳐 있어요. 지금이 바로 관련주에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해저 케이블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몇이나 될까요?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99%가 바닷속 케이블로 흐른다는 사실 알까요? 미중 갈등이 왜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인지 알까요? LS전선 수주잔고 10조 원이 어떤 의미인지 알까요? 아모린 과이어가 뭔지 한국 선제가 왜 독점주의를 갖는지 알까요?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다만 성급한 추격 매수는 금물이에요. 조정 구간 기다리는 인내심이 수익을 만들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